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우빈 아빠입니다.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 직원이고요. 주말에는 중고 BMW 고쳐 타기 영상을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을 저 혼자 자처해서 맡아가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대출의 기술 7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출의 기술은 담보 능력과 신용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소상공인분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실 때 제2금융권을 처음부터 가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1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을 올리기 위해 올려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의 기술 영상을 다 봤다고 해서 누구나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좀 챙기신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확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은행 업무 보실 때 뭔가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카테고리 대출의 기술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대출의 기술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은행 업무를 보러, 대출 업무를 보러 은행에 가셨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연 어느 직원한테 상담을 받는 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좀 뜬금없죠? 아니, 번호표 띵동 하면 내 순서 되면 그냥 내가 상담 받는 거 아니야? 그 직원한테 상담 받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은행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상담 받고자 하는 직원을 찍어서 상담 받는 게 가능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은행 직원별로 사진 위에 이렇게 나오고 직원별로 번호표를 뽑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원 사진들 보고 번호표를 뽑으시면 되고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원을 이렇게 보고 저 직원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대기를 하다가 그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설사 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 직원한테 상담 받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 한번 상담할 때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두세 번씩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저 직원을 찍어서 상담 받겠다라고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불렀던 직원이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직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을 얘기 드릴 건데, 제가 대출의 기술 영상을 연재를 하면서 쭉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원도 사람이다 라는 점인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은행원이고 뭐고 상관이 없고요.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뭐를 하던 간에 사람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점점 더 걸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식들보다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빨리빨리 못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오늘 대충 무슨 얘기 할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 상품이든 대출 상품이든 외환 상품이든, 자, 오늘은 그냥 대출 얘기만 할게요. 이 대출 상품들을 크게 구분하면 원래부터 은행에서 쭉 해왔던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아파트 담보대출, 아니면 큰 기업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 이런 대출들은 예전부터 해왔어요. 아니면 신상품으로 빠르게 계속 출시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핀테크 시대에는 이런 게 굉장히 심하죠. 최근에 새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상품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대출 상품들은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거에 적응이 빠르고 습득이 빠른 젊은 직원들이 잘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하다가 막혀가지고 은행에 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젊은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맞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 물어보러 가서 나이가 지긋해 보이고 은행 경력이 되게 많아 보이는 부지점장님이나 차장, 지점장급한테 이런 걸 물어보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각종 에스테틱,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외과 같은 이런 시술 같은 걸 받을 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젊은 의사들한테 갑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소상공인 대책 본부장 혼자 하면서 방송할 때 제 채널을 쭉 보셨던 분들은 코로나 대출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바뀌고
코로나 대출 비슷한 다른 상품이 자꾸 나오고 뭐가 계속 생기고 뭐가 바뀌고 했던 거를 잘 보셨을 거예요. 단군 이래 우리나라 은행에서 코로나 대출이라는 게 생긴 게 2020년 들어서 처음 생겼습니다. 오늘 좀 결론이 빨리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는 원래 은행에서 했던 대출이고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윗직원들이 상담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규모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소규모 소상공인 대출 범위를 넘어서는 대출, PF 대출, 외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대출, 금액이 좀 크다 싶은 것들은 이런 대출들은 젊은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시면 조금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 지점의 팀장급이나 부지점장님들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 대출, 최근에 새로 나온 대출이라든지 인터넷 연계한 대출들이 또 있어요. 이런 대출들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직원들한테 상담을 받으신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전공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고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은행원 니들이 거기서 앉아있어서 월급 받고 있으면 은행 업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은행 한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많고요. 은행 업무라는 게 너무 방대하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 자신 있는 업무가 생겨요. 소위 말해서 전공 분야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자, 드디어 내 순서가 됐어. 아, 이제 순서 됐구나 해서 어떤 직원 앞에 딱 앉았는데 직원 나이가 조금 들어 보여.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고객으로 왔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앉아서 한참을 그 직원한테 자기 설명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대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대출이 상품이 새로 나왔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막 한참 물어봤는데 이 직원이 처음에는 다 들어줄 것처럼 들어주더니만 얘기 다 듣고 나니까 아, 고객님 그러면은 자리 좀 잠깐 옮겨서 이 옆에 직원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겠어요? 라고 자리를 옮겨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황당하고 짜증나고 열받죠. 아니 여태 기다렸는데 좀 해주지 왜 옮기래? 아니 이런 쉬운 것도 상담 못하면서 거기 왜 앉아있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저 젊은 직원한테 옮길 거면서 저기 왜 앉아있나? 자, 만약에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하러 은행 가셨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 속으로 저 직원한테는 저게 전공 분야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요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자리를 옮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다 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리 옮기라고 한 직원이나 새로 앞에 오게 된 직원이나 순간 다 좀 어색하고 뻘쭘하고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한참 기다리셨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또 자리 옮기라고 하면 화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상을 합니다. 아, 이분 앉자마자 화내겠구나, 짜증내시겠구나, 이렇게 긴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괜찮습니다, 새로 상담해 주시는 이분이 더 잘해 주시겠죠 라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출 상담에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지금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자리 옮기는 이 상황이 짜증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제가 무조건 참고 뭐 좋게 얘기를 하라 이런 소리가 지금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은행 직원 앞에서 화를 내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화나죠. 짜증나는데 은행 직원들끼리 각자 전공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직원이 연태 놀았던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놀고 한가한데 갔더니 상담 안 해주고 옮기라 이거는 당연히 민원감입니다. 화를 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각자 은행들 직원들이 손님이 많으니까 계속 상담을 하던 중에 여러분들 순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전공이 안 맞는 직원이 맞았을 때 자리를 옮기는 거는 차라리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직원한테 그냥 상담 받다가 이 직원이 잘 몰라서 그냥 대출 안 되겠는데요 라고 들으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잘 아는 직원이 상담을 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가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직원들도 다 감사함을 느끼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본다는 얘기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 앞에서 참아라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실 때 어떤 직원한테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 직원들도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오시는 고객분들도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이나 가져오시는 서류 이런 것도 다 제가 강조를 하지만 늘상 제가 은행은 또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시는 고객분들도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정되는 일들은 절대 숫자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혼정보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도 개인별로 점수가 다 있습니다. 점수 제일 높은 분들이 인기가 제일 많나요? 그렇진 않죠. 물론 얘가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자 대출 상품 중에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하고 한도 조회하고 입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 조회해보면 특히나 사업자 대출은 인터넷 뱅킹으로 한도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소득 신고한 금액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 받은 거 다 빼고 남는 것만 대출 한도로 잡아주고 요게 있는 분들만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 거의 안 나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은 소득 신고 100% 안 하기 때문에 월급쟁이보다 한도가 훨씬 안 나오죠. 근데 사실 사업하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 규모가 더 필요하지 월급쟁이보다 대출이 더 적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제 채널에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야, 은행원 니네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대출 심사를 해야지 왜 자꾸 은행원이 사람이냐 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 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신고한 신고 금액 빼기 다른 대출 받은 것들 현금 서비스 카드론 자동차 대출 뭐 하여튼 대출 받은 거 다 빼고 남는 거 이 금액만 대출이 되면 만족을 하시겠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 어쨌든 오늘은 은행 직원들이 각자 잘하는 자기 전공 분야가 있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대출에 맞는 직원을 선택해서 상담을 받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엔 은행 지점별로 직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욱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